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엑셀에서 자주 쓰이는 펑션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펑션 키라고 하면 흔히 그 키보드 가장 상단에 있는 F1부터 F12까지의 버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펑션 키에는 정말 많은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회계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단축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F1키부터 F12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그 펑션 키를 단독으로 눌렀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걸 Alt 키와 같이 눌렀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Alt F4를 누르면은 통합 문서가 종료가 됩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컨트롤 키는 이렇고 Shift 키는 이렇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으로 쓰일 때부터 Shift 키랑 쓸 때까지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단축키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다 살펴보실 필요는 사실 없고,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단축키랑 중복이 되는 애들은 회색으로 문자색을 설정해 놨는데, 예를 들어 찾기 및 바꾸기 있잖아요. 요게 Shift하고 F5키를 누르면은 자, 이런 창이 하나가 뜹니다. 이렇게 찾기 및 바꾸기, 요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창은요, 사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하고 F를 누르면요,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컨트롤 F로 하지 Shift F5로 하진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애들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애들은 회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한 친구들은 이렇게 특별히 셀 색을 설정하지 않고 검은색으로 해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 싶은 애들은 셀 색을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싶은 친구들 2명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 표가 보이시죠?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거는 사실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중요한데 제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본인들 생각하시기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외워서 실무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F1키 단독으로 누르면요, 도움말이 실행이 돼요. 이건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도움말 창이 하나가 떠요. 그리고 F2키를 누르면요, 셀 내용이 편집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자,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저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아무거나 누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금 뒤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글씨를 덧붙이고 싶거나 아니면은 저걸 편집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저거를 처음부터 쓰지 않고 들어가서 내가 편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F2를 누르면 돼요. F2를 누르면 이렇게 쏙 하고 셀 속으로 들어갑니다. 좀 전까지는 ESC를 눌러서 빠져나올게요. 자, 빠져나오면은 이렇게 셀을 선택하는 것처럼 네모칸이 되어 있었는데 F2키를 누르면 깜빡깜빡 커서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로 뭐를 치면요, 현금이라는 게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치면은 현금이라는 게 사라지고 편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현금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F2키를 눌러서 들어가서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바꾸면 된다. 요거 이해되시죠? ESC를 누르면은 방금 제가 이 편집한 게 사라져요. 증발돼요. 요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은 이 기능을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 기능이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수식을 쓸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밑에 제가 sum이라고 합계내는 수식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로를 열어서 이 위에 있는 항목들을 더하고 싶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방향키를 위로 올리잖아요. 이렇게 셀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당기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좀 복잡한 함수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sub total 가서 여기 9번을 눌러서 튀어나오면은 여기까지는 되는데, 닫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 저거 9가 아니라 8이나 7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뭐를? 여기가 이렇게 9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9면은 합계를 구하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7이나 8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커서가 지금 가로 끝에서 반짝반짝 하고 있지만은, 저기에서 내가 9로 가려고 커서를 왼쪽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창이 이렇게
닫힙니다. 그렇죠. 왜냐면 편집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거를 편집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F2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면은 커서가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뭐 8이나 7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에버리지다 이걸 1로 바꾸면요 저 영역의 평균을 구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뒤에 있는 거를 편집하고 싶어. 이 5에서 이 12가 아니라 저 차변 대변을 모두 다 선택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여기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이게 커서가 설정되어 있는 셀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끝으로 갑니다. 위로 올리면 맨 앞으로 가고 아래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좌우로 움직이면 그 안에서만 움직일 뿐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 그냥 싹 다 지워주고 이 상태에서 F2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F2 키를 누르고 위로 올리면은 셀 밖으로 나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가지고 엔터를 치면 짜잔, 이 차변과 대변에 있는 모든 금액들의 평균을 저희가 방금 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토탈이 뭔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거는 이 안에서 이렇게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셀 밖으로 나가면서도 수식의 편집을 계속할 수 있는 버튼이 보다 F2키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지워준 다음에 F2키 누르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F2키를 누르잖아요. 지금 저희가 셀 밖에 있는 걸 선택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저 셀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F2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밖이 아니라 이제는 저 셀 안에서 움직이면서 요거를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 편집 요게 끝났어요.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F2랑 F4니까 나머지는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이렇게 하나씩 다 길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F4. F4키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전 실행을 반복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셀 참조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단은 직전 실행 반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실행 반복하는 F4키는 굉장히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이 셀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제 마우스로 했죠. 이 셀 채우기는 마우스로 하는 게 빠른 몇 가지 안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마우스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채워야 돼. 이렇게 여기도 채워야 되고 이렇게 이걸 하나씩 마우스로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그게 아니라 마우스로 이렇게 셀 색을 칠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내려와서 내가 또 채우기를 할 셀에 가서 F4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직전에 했던 실행을요 반복해요. 짜잔, 이렇게 F4키 누르면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이거. 내가 어떤 작업을 반복해서 할 때 이렇게 F4키를 누르면요 직전에 했던 명령어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게 되는 건 아니라요. 예를 들어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되죠. 근데 여기서 한 번은 F4키로 돼요. 여기 오른쪽에 가서 F4키를 누르면은 한 번은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또 붙여넣기가 됐어요. 근데 이상한 걸 여기서 F4키를 누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돼요. 왜 그런가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되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 F4키가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아예 안 되거나 딱 한 번 정도 반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냐?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될까? 해서 F4키 눌렀는데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야, 이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은 아, 이거 안 되네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제가 만약에 컨트롤 Z를 해가지고 실행 취소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셀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F4키 누르고 여기서 요걸 칠해야 되는데 잘못 칠했어. 요걸 잘못 칠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습관적으로 컨트롤 Z에서 되돌리잖아요. 언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5000에 가서 F4키 누르면은 이 5000이 셀이 채우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전에 언도 했던 거 있잖아요. 언도. 실행 취소했던 게 다시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는 위에 올라가서 F4키 누르면 반복이 됩니다. 주로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얘를 셀 서식 작업할 때 이 뭐 표 가꾸고 뭐 색 칠하고 이럴 때 주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전 실행 반복을 봤으니까 이제는 셀 참조 변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아쉽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돼서 중요한 기능이지만 일단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검색해 보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거랑 요거 두 개 했어요. 그럼 이거 다 언제 끝나냐? 뒤는 되게 쉽습니다. 이 F6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별건 아닌데, 리본이 뭐냐? 리본 여기 위에 쪽, 여기 위에 쪽을 리본이라고 하고요. 시트는 여기 아래쪽을 시트라고 해요. 그리고 상태창은 여기를 이제 상태창이라고 합니다. 즉, 리본, 상태창, 시트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인데, 요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 방향키를 누르면 여기서 움직이니까 상태창에 있는 셈인데, 여기서 F6 키를 누르면요, 시트로 가고요. 또 F6키를 누르면 리본으로 갑니다. 다시 F6키 누르면은 상태창으로 오고 또 F6키 누르면은 밑에 시트로 가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시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F6키 누르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리본으로 가요. 느낌 오시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굳이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메뉴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키보드만으로 설정할 수 있게 이 F6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9키는 이것도 많이 쓰는 건데 현재 통합 문서 수식 재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은요, 내가 수식을 입력을 했는데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썸이라고 이렇게 산식을 썼는데 지금은 35만 5천 원이라고 계산된 값이 뜨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식 자체 떠가지고 전혀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뭐 그건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컴퓨터가 작동하다가 여분의 메모리가 있어야 이제 그게 원활하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작업량이 쌓여가지고 그 메모리가 꽉 차면요,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된대요.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 S를 눌러가지고 저장하면 또 계산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F9키를 누르면 짜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F12를 누르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뜹니다. 보통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된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면은 굳이 여기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걸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F12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딱 뜹니다. 그럼 여기서 뭐 엑셀 펑션 키 버전 2 해가지고 엔터 누르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Alt랑 F4키 누르면은 이 엑셀 창이 꺼집니다. 근데 이거는 엑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가 Alt랑 F4를 같이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꺼져요. 뭐 게임도 그렇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F1키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리본 메뉴 있잖아요. 이 리본 메뉴가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가 해요. 해볼까요? 컨트롤하고 F1 이렇게 컨트롤하고 F1 하면 또 보이고. 근데 이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닌 게, 여기 위에 가서 요런 이 리본 메뉴 위 상단에 가가지고 여기 아무데나 눌러보고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식에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은 따당 하고 사라집니다. 또 더블 클릭하면 따당 하고 나타나요. 느낌 오시죠?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이전 통합 문서로 이동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요, 엑셀을 여러 개를 켜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서 1이랑 문서 2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작업할 일이 많은데, 그때부터 많이 사용하는 게 Alt 탭 키예요. 사실 Alt 탭 키는요, 엑셀의 단축키라기보다는 윈도우의 단축키라서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요, 요런 창이 뜹니다. 가운데에. 이 상태에서 Alt에서 손을 떼지 않은 상태로 탭 키를 계속 옮기면은 현재 실행 중인 파일을 하나 선택해서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Alt 누르고 탭 키 누르면서 바로 손을 떼면요, 직전에 실행되었던 파일로 돌아갑니다. 이걸 흔히 Alt 탭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Alt 탭, Alt 탭.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엑셀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문서가 이게 문서 2고 이게 문서 1이에요. 그럼 요거를 왔다 갔다 할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게 Alt 탭을 누르면요, 잘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직전 엑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Alt 탭을 눌렀을 때 엑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로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Alt 탭을 누르면 당연히 엑셀로 가고, 또 Alt 탭을 누르면 네이버로 가죠.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이 엑셀에서 문서 2로 가고 싶다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 눌러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컨트롤 F6을 하면 이렇게 문서 위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시 Alt 탭이 또 먹히고요.
또 이해는 안 되지만 가끔은 도저히 Alt 탭으로는 저 문서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류가 나는 셈인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도저히 Alt 탭으로는 내가 직전에 실행시켰던 엑셀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Ctrl F6을 누르면 기가 막히게 찾아줍니다. 물론 Alt 탭은 이 왼손으로만 할 수 있는데 Ctrl하고 F6은 두 손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면은 있어가지고 Alt 탭이 잘 되면 Alt 탭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 탭이 잘 안 될 때가 존재하니까 그럴 때 직전에 활용하던 통합 문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Ctrl하고 F6 키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파일 열기인데 파일 열기는 뭐 다들 아시죠? Ctrl하고 F2 키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을 여는 창이 켜집니다. 이것도 파일 열려면은 여기 뭐 파일에 가서 열기 버튼 누르고 요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마우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F12키 누른 다음에 창 뜨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쓰긴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파일 넘어가서 열기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컨트롤 F12 누르면은 요 창이 딱 뜨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강추할게요. 그 다음에 또 쓸만한 단축키가 Shift 누르고 F2키 누르면은 메모가 삽입이 됩니다. 메모가 뭐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Shift하고 F2키 누르면 짜잔 이렇게 메모가 떠요. 이 셀에다 메모 누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모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메모가 삽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메모가 탁 하고 팝업이 돼요. 뭐 작업하시다가 메모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또 Shift하고 F10키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 대부분의 키보드에는 이 오른쪽 컨트롤 키랑 알트 키 사이나 뭐 그 언저리 즈음 해가지고 이렇게 우클릭하는 키보드 버튼 자체가 배열되어 있는데 가끔 노트북에는 그런 게 없는 게 있고 사실 요즘에 노트북 다 있긴 해가지고 그 키를 쓰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내 키보드에 그게 없다 마우스 우클릭해주는 요 버튼이 없다고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굳이 마우스 쓰지 마시고 Shift하고 F10을 눌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쓰는 명령어긴 해요. 왜냐면은 키보드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중요한데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시트를 새로 생성하잖아요. 근데 이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Shift하고 F11키를 누르면요 새로운 시트가 추가된다는 거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Shift하고 F11키를 누르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새로운 시트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트 9, 시트 11 뭐 이런 식으로 느낌 오시죠?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단축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펑션 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뤘던 내용 중에서 뭐야 별거 아니잖아 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 야 저거 활용하면 얼마나 편한데 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이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은 회계 실무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